9.7 대책 이후 법원에 인원이 많이 줄은 사진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발 디딜 틈도 없었던 경매장이 9.7 대책 다음 날에는 썰렁해진 사진인데요.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확실히 줄어든 경매 시장입니다. 아파트는 물론 허그 보증 변경 빌라까지 모두 막히게 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졌는데요. 거기에 실제로 빌라 거래량도 많이 줄어 빌라 단기 매매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경기는 좋지 않아 상업용 부동산은 관심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경매를 잠시 접고 다른 것을 알아봐야 할까요? 아니면 경쟁자가 줄어들으니 오히려 좋아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9.7 대책을 벗어나 있으면서 아파트와 같은 취급을 받는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4 타경 8753, 2024 타경 543331 1번, 2024 타경 7897 물건입니다.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그것도 대단지형 오피스텔인데요. 일부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처럼 여러 동이 있어 사실상 아파트처럼 거래되고 있는 곳들을 말합니다. 이런 오피스텔들은 9.7 대책의 개축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수에 포함되지도 않는데요. 거래 또한 한 개 동만 딸랑 있는 원룸형 오피스텔들과 달리 어느 정도 거래량도 있는 편입니다. 단점은 취득세가 4.4%에 달한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경매로 어느 정도 이익을 확보해야 입찰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출도 KB세의 70%와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9.7 대책 이후로도 계속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들은 모두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대단지형 오피스텔인데요. 2024 타경 8753은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입니다. 한때 호가가 9억까지 갔던 오피스텔인데요. 감정가는 4억 2,500만원이고 9월 29일 1회 유찰되어 2억 9,75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전용 8사로 모두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8사와 오피스텔 8사는 좀 다릅니다. 오피스텔 8사는 아파트의 5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 전 땡땡씨는 2023년 9월 25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차를 하였는데요. 권리 분석을 하면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6월 25일 오정농협에서 5억 400만원을 근저당한 것이 시작입니다. 그럼 임차인인 전 땡땡씨는 2023년 9월 25일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순위가 오정농협과 M캐피탈 이후로 밀리게 됩니다. 사실상 받기가 힘들어 보이는 구조이지만 인천광역시의 송도는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고 그 금액이 2,800만원이며 보증금이 3천만원 중 2,800만원은 최우선 변제금으로 약 200만원만 낙찰자가 보태주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명도가 어렵지 않다는 뜻이죠. 입지 환경을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는 송도 809에 위치한 곳으로 남쪽으로는 인천 1호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차후에 인천 1호선이 연장까지 더 되어질 예정인데요. 초등학교는 단지 위에 송도 SK뷰에 위치해 있는 초품화는 아닙니다. 그 외 상업지 같은 인프라는 없습니다. 송도는 차가 필수로 있어야 하는 곳인데요. 특히 809는 더 그렇습니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는 2020년 9월에 사용 승인이나 만으로 5년이 된 신축입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로는 3억 5천만원 전후로 매물이 나와 있으니 최소한 3억 3,500만원 이하의 낙찰받아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억 3,500만원은 취득세 4.4%를 차감한 금액인데요. 저라면 3억 500만원쯤에 입찰을 해보겠지만 낙찰이 가능할 가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찰 날짜는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다음 날인 9월 29일입니다. 2024 타경 543331의 1번 물건 역시 송도에 위치한 물건인데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역시 대단지형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10월 31일 1회 유찰된 상태로 진행되는데요. 감정가는 4억 9천만원이고 1회 유찰되어 3억 4,3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 김땡땡씨는 2020년 11월 21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전입신고 또한 2020년 12월 22일날 했습니다. 첫 보증금은 1억 9천만원이었으나 약 1년 뒤인 2021년 12월 24일 보증금 900만원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등기관리 상황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 22일 인천 석바위 수협에서 2억 7,600만원을 근저당으로 잡혀있는데요. 다행히 임차인인 김땡땡씨의 보증금 1억 9,900만원 중
대부분의 금액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어 선순위로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00만 원은 아마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는 송도 509에 위치해 있는데요.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보다 입지는 더 좋습니다. 초품만은 아니지만 단지를 쭉 따라 횡단보도를 한번 건너면 옆 단지인 송도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 아파트 단지나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단지의 초등학교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만 가면 송현아라 불리는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위치해 있고 트리플 스트리트도 근처에 있어 인프라는 오늘 소개할 물건 중 가장 좋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4억 1천만 원대를 거래되고 있으나 저는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에 입찰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월세는 3천만 원에 140만 원 전후이기도 하니 전세보다 월세를 통해 투자금 회수에 들어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다음 물건입니다. 2024 타경 7897인데요. 세 번째 물건은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 샵입니다. 역시 송도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감정가는 4억 1천만 원이며 11월 12일 1회 유찰되어 2억 8,70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임차인 임땡땡씨는 1,500만 원 보증금에 100만 원으로 월세로 임차를 하였으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은 게 없습니다. 또한 실거주자들은 외국인들로 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에 보면 염땡땡씨의 외국인들은 엄땡땡씨가 운영하는 어학원의 직원으로 엄땡땡씨가 직원들의 숙소로 마련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2월 4일이지만 임차인인 엄땡땡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외국인들은 전입신고를 2023년 7월 25일날 하여 보증금 1,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은 낙찰자가 줘야 하는 상황도 아니지만 임차인의 정황과 실거주 외국인 가족이 있어 명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도보다는 월세가 이전보다 조금 더 올라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증액하여 당분간 월세를 주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현재 보증금 1,000만 원에 130만 원이니 보증금 증액 없이 월 120만 원을 증액하고 몇 년 거주 계약을 한 뒤 차후에 명도를 하는 것이 깔끔해 보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좋아하지 않는 모양인데 현재는 이렇게 부동산 개수를 늘려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서울에 이어 경기, 인천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이 시간 문제일 뿐이고 혹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공급이 적어지니 당연히 전세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전세 가격도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이 빠르게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한개동 건물인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 단지에 속해 있거나 여러 동들이 아파트처럼 단지를 이루는 곳이라면 아파트 대용으로 수요가 몰릴 수도 있을 거란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 사이클에서 아파트를 막아버리자 오피스텔로 몰린 과거 행적대로 꼭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단지형 오피스텔은 저번 사이클과 같은 수순을 밟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비단 송도뿐 아니라 삼송, 위례, 동탄 같은 신도시에도 있는 이런 단지들은 경매를 통해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7 대책 이후 경매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도권 아파트는 물론 빌라까지 경쟁자들이 많이 줄었다는 사실인데요. 대출이 꽉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규제가 생겼다면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집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저렴하게 낙찰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하나의 공급자입니다. 투기꾼이 아니고요. 경쟁자가 줄어든 만큼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용기를 가진다면 정부에 맞서지 않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오피스텔도 KBC의 70%와 낙찰가의 80%에서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말을 이미 하였는데요. 제가 썸네일에서 마치 90% 대출이 나온다고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부족한 10%는 또 빌릴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것인데요. 모두가 대출이 막혀있고 망설일 때 용기가 있게 도전을 하신다면 몇 달 전 빌라로 단계 매매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안전하게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보고 싶으시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업인 경매로 연봉만큼 벌 수 있게 제가 같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7 대책 이후 상가가 아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단지형 오피스텔이야말로 지금 상황에서 낙찰과 매도가 모두 쉽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